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21%, 코스닥은 2.18% 상승 마감 하였어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죠. 옵션 만기라고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인데 특별한 건 없었다. 그냥 오후장에 살포시 밀렸다. 오전장에 강했고 장중 11시 10시 반 이후에서부터 거진 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거는요, 항상 시장의 흐름, 이 지수의 흐름 보면 요런 흐름은 안 나와요. 미국처럼. 근데 요런 흐름은 나와요. 그리고 요런 흐름은 나와요. 항상. 그러다가 요렇게. 그리고 더 갈지 아니면 가다가 말지. 내려가는 것도 요런 흐름이죠. 항상. 여기서 더 갈지 갈지 아니면 가다가 말지. 항상 이런 구조라는 거. 지겹다라는 거죠. 갯만 떴다 하면 아침부터 팔아쳐먹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누구? 외놈들이. 어제 선거가 끝났어요. 윤석열 당선자라고 해야죠.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됐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이재명 씨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확실히 무섭다. 뭐가 무섭냐? 역시 최선보다 최악은 뽑지 말자라는 심리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을 투표소를 굉장히 많이 끌고 갔다. 대부분 여당 야당 해서 2번씩 해먹거든요. 야당 2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당이 2번 해먹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해먹다가 이번에는 좀 달랐다라고 본다면 무능력한 현재 정부의 형태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가 대단하긴 하잖아요. 대장동부터 해서 형수, 형님, 그 다음에 또 바람 다 이 오해 소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게 없는데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끝났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든 안 좋든 간에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거고 그만큼 운이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참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경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의아했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참 애매할 때 우리는 항상 쉰다고. 어제 미국 시장 3% 이상 상승하신 거 보셨죠? 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만큼의 상승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한 타임 늦는다라는 거. 그래도 그나마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반영을 하면서 요 자리 말씀드렸죠. 2660포인트. 그죠? 이 위로 또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된다고. 갭이 뜬다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갭이 뜬다면 또 890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죠? 애매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애매하게 갖다 놨냐? 미국 시장의 그림 자체가 애매하게 끝났어요. 올려다는 났지만 기존에 하락했더니 저점 밑에다가 갖다 놓고 끝난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기름값이 130불 이상 넘어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조금 하락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근데 유가가 기존만큼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100달러 위에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유가를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여타 다른 나라에 이제 도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전화를 거절한다. 그러면 기름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반대의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미국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올려놓고 내일보다 하루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계속 그냥 들었다 놨다 사람 지치게 하는 시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역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기준 잡았을 때 여전히 이 박스권의 흐름대로 움직인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890이다. 넘기면 여기까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우선적으로 막 900포인트 또 잡혀 있겠죠. 그죠? 뭐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자.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를 안으로 안착하기 전에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럴 확률은 드물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 올라왔다가 또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이런 모양 만들어내다가 여기로 갈 거냐, 요 안으로 들어갈 거냐의 관점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고, 코스피도 그죠? 코스피는 뭐 요런 관점과 요런 관점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박스가 두 개가 겹치는 자리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가 중간 박스라는 거고, 이 박스 안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272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그 다음을 또 본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 앉았죠? 그럼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2660포인트. 이탈하면 또 밑에 있는 언더슈팅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결국 여기서 움직일 거냐, 여기서 움직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뭐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왜냐면 뭐 신경을 쓰든 뭐하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하고 금리 인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시장을 주무르고 계시는 돈 있으신 이 분들께서 어떻게 시장을 운영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냥 오늘 현황 보면 코스피 오늘 맞아, 특이사항은 금융투자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참 오랜만이죠. 이런 물량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거. 금융투자 물량이 다 받아줬다. 장 막판에 코스피랑 코스닥 외국인이 팔고 금융투자가 받아주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는 그림을 또 연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내마녀의 날이 끝나서 그런 거냐, 왜 그동안 계속 밀렸으니까 다음 달 이제 4월이죠 4월달은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부분인 거냐, 그게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이씨가 되든 윤씨가 되든 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추포를 쏘는 거냐,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금융투자는 우리 한국계 기관이니까 요런 관점이 많겠죠. 추포 쏘는 관점. 이제는 불확실성이 이랬든 저랬든 누군가가 됐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조건 하에 뭔가의 투자를 좀 발빠르게 올리는 부분이지도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죠? 뜬금없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는 이제 또 윤석열 씨 되면은 무슨 펀드가 나오는지 잘 지켜봤다가 그 펀드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예전 문재인 정부 코리아 펀드인지 50% 문씨 드셨잖아요. 그런 거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관점인 거고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관점은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스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 뭐 정치 테마주들이 참 극과 극을 달렸는데 결국엔 윤석열 종목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로 인한 윤석열로 통해서 그나마 이 뭐라 그럴까요? 인맥주는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정치 공약 쪽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은 좀 움직였다라는 거. 건설주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면서 비철금속은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어쩌고 저쩌고 구리,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천정부지로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엄청난 상승을 했죠. 뭐 그에 비해서 한금ST라는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거진 7, 80%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약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 자체가 약한 종목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약한 상승을 보였고 하루 반짝거리면서 강한 이 갭을 띄워놓은 다음에 뭐다? 그대로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유가가 빠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뭐다?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게끔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에너지주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어대는 자리가 꽤 많이 나와요. 올렸다가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갑자기 개파락으로 밀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다시 악영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관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이 황금 S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는 솔직히 가벼워요. 대주주 물량도 많고 회사가 참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형태도 많았거든요. 이 종목은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도 많았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솔직히 빠져나간 그림은 분명히 맞다. 분명히 맞지만 이 종목을 들어와서 완전히 이탈하고 빠져나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8,900원이에요. 얘는 이 8,90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뭐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헤쳐먹고 나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차 회담을 앞에 두고 있고 4차 회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든 우크라이나든 러시아의 입장을 맞춰주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계속될 거다. 왜? 뭐 아니면 도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아요. 이제는 국가 부도 상태까지 와간다라고 하잖아요. 강등을 또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 큰 나라 자체를 여러 나라가 왕따시키면서 부도를 만들 상황이다. 그런 왕따된 입장에서 누군가 하나를 붙잡든 아니면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쌩까다가 얘네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다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왜? 내 편 아군이 죽으니까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나마 참고 하다가 그래 이 정도 선이면 아직은 좀 몸 좀 사리자라고 했는데 완전히 팔을 떨어뜨려 버릴 것 같으니까는 꼬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용은 못하더라도 부처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팔에다가. 그러니까는 미국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완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틔워달라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로 끝나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암살단을 보내든 뭘 하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밑으로는 8,900원이고 위로는 다시 9,7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즉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 나타나지만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또 한 번 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아무리 러시아와 어쩌고 저쩌고 니켈 가격이 오르고 뭐가 어쩐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 BNG 스틸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얘도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이고요. 솔직히 얘는 바닥 대비해서 크게 올라온 것도 얘도 한 7-80% 올라왔네요. 따지고 보면 폭이 좁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기준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황금 ST든 현대 BNG 스틸이든 기존의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을 좀 했거든요.
상승 폭과 하락의 폭을 따져보면 하락한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죠? 길고 이 하락 자체를 바닥까지 내려앉혔다라기보다는 바닥에 위에 있는 그 다음 지지라인 여기와 여기 안에서 현재 진행됐던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2만원대에서 사실 23,5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 갭을 떴다가 사실상 크게 치지 못하고 그냥 쳐 눌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횡보했던,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횡보했던 이 자리, 즉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대신 여기서 요렇게 빠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와야 되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에서 16,5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종가상 16,5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갔다. 이해되시죠? 해먹고 나갔다. 그럼 다시 쌍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18,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번 2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조금 더 긴박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 한번 23,000원, 25,000원까지 한 차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즉 이 자리가 하나의 매집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털고 나가는 관점이 당분간,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선 맞다. 하지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밀려 죽었을 거면 벌써 밀려야 되거든요. 밀려 죽었었으면 벌써 밀려야 되는 자리인 거고,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싸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약하게 흐름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니켈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눌렀다라는 건 분명히 뭐 반반이겠죠. 크게 가기 위한 그림 중에 하나, 혹은 이 종목은 가망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물려있던 누군가는 털고 나가기 위한 방향의 하나.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 얘도 가볍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넥슨 GT와 넥게임즈 합병이 결정났죠? 넥슨 게임즈로 이름이 변경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넥슨 GT가 대장을 하다가 소멸되는 넥슨 게임즈, 넷게임즈죠? 넷게임즈가 슈팅이 좀 더 강하게 나왔었어요. 슈팅이 좀 더 강하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 제자리 걸음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소멸될 종목들이니까 그만큼 슈팅도 강하게 나오고 윗꼬리도 길게 나온다. 왜?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뭐 넥슨 GT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뭐 합병한다고 해서 미리 팔아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각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그림이라면 합병되고 나서 이게 매각이 될지 또 뭐 분리 매각을 할지 뭐가 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만 무성한 거지.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주가가 강하게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이 상승이 24,000원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하락은 21,5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보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때는 뭐다?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거나 쌍봉을 만들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렇지 않고 밑에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이 종목은 큰 상승보다는 24,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압박감으로 주가는 합병하고 나서 주저앉을 확률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차트를 바라봐야 된다.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열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게 딱 애매한 자리예요. 이번 달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수급이 훅 빠져버리면 안 열린다라는 거. 그러면 즉 이제 남아있는 하락 C파가 어디까지 연출될 거냐예요. B파 조금과 하락 C파, 혹은 여기서 C파가 바로 나올지, 올라갔다 C파가 바로 나올지. 올라갔다가 C파가 나올수록 위로 상승할 확률은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일 그냥 바로 눌려버리면 지키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종근당 바이오가 좀 움직였죠. 뉴스 자체는 10년간 독점 생산 공급을 한다. 니보엑산, 유전자 기술, 다양한 어쩌고 저쩌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일 때 같이 가야 될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 마는 거예요. 얘가 가다 마는 거예요. 왜? 얘는 작전주가 아니니까. 얘는 작전주가 아니니까 갈 거면 테마를 형성해야 돼요. 종근당 바이오가 대장으로 치고 가면 뒤에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이 뒤따라 와야 돼요. 갭 차이는 최소 5에서 7% 사이를 두고. 근데 얘가 20% 가는데 얘가 5%고 7%다. 그러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안 간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윗골이 단다. 왜? 따라갈 때 못 따라가니까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림인 거죠. 쭉 가다가 2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그냥 처음 잃어버렸어요. 장중 흐르면 그냥 빵 하고 수급을 빵 터트려고 밀어버리죠. 안 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저항대예요. 그냥 단기 저항대 부근에서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거, 즉 주변에 있는 테마도 같이 엮어가지 못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자, 이제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슈팅은 한번 나왔다라는 거, 그죠? 슈팅은 한번 나왔고, 이제 이 슈팅을 이어갈 거냐 이어가지 못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자, 단기적인 관점은 34,500원. 조금 더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이 자리 같아요. 그냥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관점인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38,5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39,000원 위로 안착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위로 안착하면 안착할수록 좀 더 빠른 그림 기대해 볼 수 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바닥권이고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많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잘 나왔다. 즉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요소가 기존의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1, 2년 전의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웅제약도 실적 잘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무언가, 코로나 치료제든 뭐든 간에 이게 포기한다, 안 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근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 발표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안 한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언젠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들고 있는, 즉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는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하면 패대기,
한다고 해도 위로 올리면서 패대기. 그게 그냥 룰이에요. 국룰인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4,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 더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48,000원 혹은 5만원 부근까지. 5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왔다가 그 다음을 생각한다. 박스로 남을 거냐 아니면 바로 V자 반등 형식으로 올라올 거냐. 이해되시죠? 일단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1순위. 구름대 안으로 안착했으면 구름대를 벗어나는 게 2순위예요. 요거 조건이 충족이 돼야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5만원 부근까지 당장 빠르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GC셀 합병하고 나서 꾸준히 빠졌어요. 그죠? 꾸준하게 빠졌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합병하고 나서 기대감이 소멸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 유지하다가 바닥을 찍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제 중간값을 넘어서려고 하는 기준인 거죠. 그죠? 넘어서면 한 번 정도 8만원 부근까지는 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눌리는 자리를 지켜보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 관심의 밑바닥 단계는 67,000원 기준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67,000원까지는 슬금슬금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거고, 손절은 64,000원 잡고 끌어내버리면 돼요.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답 없다.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면 답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라는 거니까 쥐들이. 실적이 기대감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시장은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새끼들이 올리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누르고 싶으면 누르는 거고. 이해되시죠? 얘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었는데 요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근데 그게 빠르게 V자로 날아가진 않을 거다. 뭔가 강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요게 여기 붙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러면 슬금슬금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내다가 요 구름대를 기준으로 한 차례 8만원 부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세요. 어차피 선거도 끝났고 실적 시즌도 끝났으니까 그동안 많이 밀렸던 뭐 대형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총이 조금 있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안전하게 돈을 먹을 수 있는 현재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얘도 실적 잘 나왔죠. 기존에 주가 누르고 나서 여기서 영상 찍으면서 이 16만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맞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버티거든요, 얘가.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요 안에서 버틸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중간값 기어놓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겠다 했는데 생각보단 강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즉 뭔가를 기대할 만한 게 눈앞에 다가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신 그럴 기준은 여전히 16만원이다. 즉 이 16만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예요. 그냥 이탈하지 않으면 더 들고 가봐도 문제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구름대 안으로 안착했어요. 그럼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는 18만 5천원 부근까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7만 일단 5천원 부근이 한 차례 있을 거고요. 이 자리 넘어서면 18만 5천원, 이 자리 못 넘어서면 다시 16만 5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요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도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한다? 한번 눌렀다 가야 된다. 한번 눌렀다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개미털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위보다 밑으로 한번 누를 확률이 높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렀다 갈 확률이 높아요. 그때가 신규적인 매수 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에 들고 있는 관점에서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있어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시장은 하여튼 지들 맘이다. 그냥 지들 맘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도 뭐 거진 바닥 잡았네. 뭐 항상 보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보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게 넘어가면 2,800원, 3,1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뜬금없이 갭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2,550원 밑으로. 오늘 시가를 그렇게 형성했죠. 근데 2,520원, 2,530원 밑으로는 안 민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살려놓는다라는 거죠, 지금. 애매하게 노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내일 갭이 떨어진다면, 미국 시장이 오늘 또 3% 막 2, 3% 올라간다면,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다면 가능하지만 그럴 확률은 없겠죠. 또 이거 2,600원에서 2,630원 부근 확인하러 또 올라온다. 결국 또 이 갭자리 매꾸로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한번 또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계속 살려놓는다.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갭의 마법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를 그냥 눌러버린다는 거. 근데 눌러놓고 버티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지들 물량을 또 던져열고 팔아야 되고 평단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악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얘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그냥 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금리 인상은 그냥 조미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